자, 이제 조금 어려워집니다. 격자점의 개수 순서 세는 문제를 보게 되는데, 자, 살펴볼까요? 자연수 1부터 35의 제곱인 1225까지의 숫자가 다음과 같이 나열되어 있다. 그래서 보니까 1부터 35까지 여기 첫 번째 가로줄에 36부터 70까지 또 35개씩 계속 나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게 이제 35의 제곱이라는 얘기는 세로줄로도 35줄이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뭐 이제 정사각형 모양이 되네요. 위와 같이 왼쪽 아래부터, 그런데 이제 여기서 있는데 위와 같이 왼쪽 아래부터 오른쪽 위로의 대각선 방향으로 순서를 정하여 n번째 순서를 fn으로 정의한다 그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화살표 순서, 그러니까 이 함수를 뭘로 화살표 순서로 정의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f1은 1이다. 그렇죠? 첫 번째 걸리니까. 이 화살표 순서로 두 번째로 36이 걸리니까 f2는 36, 세 번째로 2가 걸리니까 f3은 2, 이런 식이다. 네 번째로 71, 다섯 번째로 37, 이렇게 된다 그런 얘기죠. 이해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냐면은 가로 방향으로 35개, 세로 방향으로 35개 해서 1225개의 격자점이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교재 89쪽 하고 있어요. 가로줄 방향으로 35개, 세로줄 방향으로 35개, 이 1225개의 격자점이 놓여져 있는 상태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격자점이 놓여져 있는데 지금 이 숫자가 써진 순서대로 쭉 이렇게 순서를 매기는 것도 가능하고, 그게 매겨져 있고, 또 한편으로는 화살표 방향으로 순서가 이 격자점들의 순서를 매기는 것이고, 이 두 가지 이 격자점의 순서를 매기는 방식이 경합을 하고 있는 셈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지금 이 F라는 것이 말이죠. FA equal B라고 했을 때 이 괄호 안에 있는 거는 뭐가 되는 건가요? 다시 한번. F4 equal 71 했을 때, F4 equal 71이라고 했을 때, 이 4라는 것은 뭐가 네 번째라는 얘기예요? 화살표 순서로 네 번째라는 거. 화살표 순서로 네 번째라는 얘기고, 71은 뭐가 71번째라는 얘기예요? 쓰여진 순서대로 71번째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이제 이런 상황이다. 그래서 이 격자점에 순서를 매기는 문제가 되는 셈인데, 그러면 1번 더 해봅시다. 이렇게 이제 항상 이런 문제를 낼 때 이런 순서가 되기 마련이죠. 뭔가를 새롭게 정의하고 나면은 그걸 이해했는지 물어보는, 뭐 수치 예를 들어서 물어보는 문제, 그 다음에 또 일반화를 시도하는 문제, 그런 순서입니다. F300의 값을 구하여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F300이니까 화살표 순서대로 300번째가 되는 수가 뭐냐, 화살표 순서대로 300번째 걸리는 수가 얼마냐, 이제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화살표 순서로 300번째면은 가만히니까 우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런 식으로 뭐 하나하나 직접 세 가지고 300번째까지 갈 수는 없는 노릇이고, 뭐 이게 다 쓰여진 것도 아닌데 여기서 뭔가 규칙성을 발견해야 되는데, 화살표 순서로 300번째에 걸리는 수가 얼마인지를 알려면은, 응? 화살표 순서대로 300번째 되려면은 이게 몇 번째 화살표 위에 있는 것인지 그것부터 가늠을 해봐야겠네요. 근데 보니까 어때요? 첫 번째 화살표는 한 개. 자, 집중하시고, 첫 번째 화살표 한 개, 두 번째 화살표에 두 개, 세 번째 화살표에 세 개, 네 번째 화살표에 네 개, 이런 식으로 수가 걸려 있으니까 첫 번째 화살표부터 n번째 화살표까지는 몇 개의 수를 지나간 것이죠? 당연히 2분의 n 플러스 1 개의 수를 지나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따져야 할 것은 n이 얼마쯤 됐을 때, 2분의 n 플러스 1이 이 300 근처의 값이 나오는지를 대략 가늠을 해봐야 되겠죠. 뭐 집어넣어 봐야 됩니다. 집어넣어 봐야 돼. 얼마 칠러 보시죠. 얼마 집어넣을까요? 23? 뭐 좀 10에 배수하면 안 될까? 어? 계산 귀찮은데? 20에 볼까 20? 20에 보면 어떻게 돼? 20하고 21이니까 210입니다. 300 아직 못 미치죠. 그 다음에 뭐 할까요? 근데 뭐 좀만 더 나아가면은 300이 될 것 같기도 한데, 300에 가까워, 300을 넘어갈 것 같기도 한데,
24, 25, 25, 24, 24 해볼까요? 2분의 24 곱하기 25가 되는 거니까 25하고 12 곱하면은 50, 250 해가지고 300이 딱 나와버리네. 예, 여러분이 하자고 그래서 한 거예요. 24. 24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24. 그래서 무슨 얘기예요? 첫 번째 화살표부터 24번째 화살표까지 이 지나간 수의 개수가 딱 300개가 된다 그 말이죠. 딱 300개. 그래서 뭐가 되겠어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죠. 요게 지금 이런 식으로 첫 번째 화살표, 두 번째 화살표, 세 번째 화살표 해가지고 여기 여러분 커다란 대각선이 몇 번째 화살표죠? 35번째일 거 아니에요? 이게 35번째니까 거기 못 미쳐서 24번째 화살표의 맨 마지막에 나오는 것이 300번째 값이 된다. 화살표 순서로 300번째 값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답은 뭐겠어요? 계산할 것도 말 것도 없죠. 맨 윗줄에 24번째 화살표니까 24 답이 되는 겁니다. 됐죠? 24. 그럼 여러분 이런 걸 답안지로 어떻게 써야 되나? 항상 내가 맨날 강조하는 얘기지만은 논문을 요구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상식적으로 여러분이 이해한 바를 그대로 잘 드러내면 돼요. 내 친구한테 설명하듯이. 혹은 며칠 뒤에 내가 봐도 알아먹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이렇게 하시면 되죠. 이 정도. 어느 정도면 충분하겠냐면은 간단 명료하게 쓰자면 1부터 24까지의 합이 300이므로 1부터 24까지의 합이 300이므로 24번째 화살표의 맨 마지막에 위치한 수가 화살표 순서로 300번째에 위치하게 된다.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답안지 쓰는 것을 상식에 맞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1번 끝났고 자 2번 가면 되죠. 2번 fn equal n을 만족하는 모든 n의 값을 찾으시오. 이거 만만치 않죠? 자, 근데 여러분 이것저것 다 떠나서 이거 백지로 낼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이 고민 끝에 방향을 잘 못 찾겠어도 이거 백지로 낼 필요는 없어요. 왜? 답 하나는 최소한 알잖아. 뭐 1이잖아. 답 써져 있네. 답 써져 있어. 이런 일 써져 있어. 그래서 n은 1 나옵니다. 근데 요거 하나 생각했으면 뭐 하나뿐이겠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계산 필요 없이 뭐 식세고 계산하고 말고 할 거 없이 답 바로 할 수 있는 거 있어요. 뭐 F1 말고. 자, 다시 한번. 이게 뭐라고요? fn equal n이라는 뭐라고? 화살표 순서대로 순서를 매기나 쓰여진 순서대로 순서를 매기나 같은 순서가 되는 것을 찾아보자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뭐야? 왜 F1 equal 1이에요? 쓰여진 순서로도 처음 쓰이는 거고 화살표 순서로도 처음 카운트 되는 거고 그러니까 F1 equal 1인 겁니다. 그렇다면 화살표 순서로도 맨 마지막에 있는 것이 쓰여진 순서로도 맨 마지막에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그 생각 이미 하고 있는데 지금 귀찮아서 입을 다물고 있었던 거지? 그죠? 그렇잖아요. 요거 이게 맨 마지막 화살표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쓰여진 것도 맨 마지막이고 그래서 1225도 fn equal n을 만족하는 자연수 n이 되겠구나. 이 얘기했으면 또 하나 얘기할 수 있을 텐데 맨 앞에 게 해가 됐고 맨 뒤에 게 해가 됐으니 맨 가운데 거 어디 얼마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가로줄 방향으로도 35개 세로줄 방향으로 35개니까 가로줄 18번째 세로줄 18번째 위치하는 거 계산하기 힘드네. 계산하기 뭐가 힘들어? 힘들긴 뭐가 힘들어? 1하고 1225 더해가지고 반땡하면 되지. 그죠? 613. 그래서 이 613이 쓰여진 순서로도 정 가운데 있을 것이고 화살표 순서로도 정 가운데 있겠죠. 직관적으로 자명해 보이죠. 그래서 뭐 식을 세우거나 계산을 하거나 하지 않고도 요 정도 답 3개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요런 거 챙겨야지. 응? 부분 점수 하여튼 내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은 논술은 만점 받고 가는 시험이 아니라니까요. 의대조차도. 그래서 이런 부분 점수 최대한 긁어 모아 주셔야 되겠습니다. 물론 이 문제를 여기까지 했으면은 썩 좋은 점수는 아니겠는데 대신 다른 문제를 더 잘 풀면 되지. 만약 이 문제를 여기까지밖에 못 하더라도. 그죠? 자, 그래서 하여튼 요 정도.
그리고 또 요 정도 생각하다 보면은 뭔가 더 시간이 더 돼 가지고 뭔가 문제를 더 풀어 봤을 때 또 도움이 되는 접근이에요, 이것도. 여기서 뭔가 또 챙길 것이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 야, 그러면 가 봅시다. 가 보면은 이거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 요 구조를 이해하는 게 정확히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FA 이퀄 있을 때 이 괄호 안에 있는 A는 무슨 순서다? 무슨 순서? 화살표 순서, 화살표 순서. 화살표 순서로 A번째란 뜻이고 우변에 있는 B는 뭐다? 함수값 B는 뭐다? 쓰여진 순서로 B번째 순서로 쓰여져 있다니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은 A하고 B가 그걸 의미하기 때문에 Fn 이퀄 n이라는 것은 우리가 뭘 찾고자 하는 것이다? 쓰여진 순서하고 화살표 순서가 같은 걸 찾는 겁니다. 같은 걸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 여기 1225개의 가정집이 있어. 그러니까 1225개의 가구가 있다고. 이렇게 정사각형으로 생긴 마을이 있어가지고, 오케이? 정사각형으로 생긴 마을이 있어가지고 집이 다닥다닥다닥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우유를 배달하는 사람은 여기 숫자가 쓰여진 순서대로 우유를 배달해. 예? 그래서 자 우유 처음 받는 집, 두 번째로 받는 집, 세 번째로 받는 집 이렇게. 알겠어요? 그 다음에 신문 배달하는 사람은 화살표 순서대로 신문을 배달해. 첫 번째로 신문 받는 집, 두 번째 받는 집, 세 번째 받는 집 이렇게. 예? 이렇게 배달한단 말이에요. 이랬을 때 똑같은 순서로 우유 배달을 받는 순서하고 신문 배달을 받는 순서가 똑같은 집이 어떤 집이냐 그거하고 똑같은 얘기죠. 아주 적절한 얘기 같은데. 적절한 비유입니다. 아주. 우유 배달 순서하고 신문 배달 순서하고 같은 집이 어떤 집이냐. 그 집을 다 찾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세 개 찾긴 했지만. 그러면은 이런 거죠. 어떤 집이 우유 배달 받는 순서하고 신문 배달 받는 순서가 똑같은 집이냐. 그걸 찾으려면은 그 집에 번지수를 매겨줘야지. 응? 몇 번지, 그러니까 어떤 집이냐, 뭐 집에 이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집에 주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주소를 정해줘야겠습니다. 어떻게 정할까요? 당연히 가로 35줄, 세로 35줄이니까 가로로 몇 번째 줄이냐, 세로로 몇 번째 줄이냐. 그렇게 그 집의 주소를 지정하는 것이 상식적이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주소를 매겨 봅시다. 봅시다. 어떻게 주소를 매겨 보시냐면은 가로줄로 가로줄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쭉 해가지고 자 P번째 줄이라고 합시다. P번째 줄, P번째 줄. 가로줄로 P번째 줄, P행이라고 해볼까요? 뭐 행이라는 용어가 중요한 건 전혀 아닙니다. 우리 보통 1행, 2행, 3행 그렇게 하듯이 P행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35번째 행까지 있는데 P번째 행을 얘기한 것이고 그 다음에 세로줄로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쭉 해가지고 Q번째 줄이라고 합니다. Q번째 줄. Q번째 줄. 그래서 이것을 뭐 Q열이라고 해봅시다. Q열. 그러니까 좌표 도입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지금 그 이걸 출발점으로 해가지고 요쪽으로 가니까 뭐 마치 사사분면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 인쇄입니다. 좌표가. 근데 어쨌든 그 가로줄로 P번째 줄, 세로줄로 Q번째 줄에 있는 바로 요 집, 요 집이 우유 배달은 몇 번째로 받고 신문 배달은 몇 번째로 받는지 그 식을 써야 되는 것이죠. 다시 이 PNQ열에 위치하는 이 일종의 격자점이 쓰여진 순서로는 몇 번째 순서가 되는지 화살표 순서대로는 몇 번째 순서가 되는지 그 식을 써야 되겠다. 그 식을. 그래가지고 어떻게 그게 같은 집을 찾는 겁니다. 가로줄로 몇 번째 줄이고 세로줄로 몇 번째 줄에 있는 집이 그 순서가 일치하게 되는지 신문 배달 받는 순서하고 우유 배달 받는 순서가 일치하게 되는지 그걸 체크하는 겁니다. 자 지금 내가 좀 같은 말을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는 것 같고 좀 다 이해됐죠? 좀 스피디하게 나와봅시다 이제. 그러면은 이 두 가지 순서 첫 번째 순서 뭐냐면 쓰여진 순서 이 PNQ열에 있는 이 점은 쓰여진 순서대로 몇 번째로 카운트가 되는 것인지 어떻게 돼요? 한 줄 한 줄에 몇 개의 집이 있어? 몇 개의 점이 있어? 35개 있는 겁니다. 그러면 35개, 35개, 35개가 35개씩 얼마를 곱해야 돼요? 그 바로 앞줄까지니까 P-1 되죠? P-1 그래서 이 P-1에다가 35를 곱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자신이 들어있는 가로줄로 왔습니다. 몇 번째죠? 여기서 P행에서 몇 번째예요? 당연히 1열, 2열, 3열, 4열 해가지고 Q열이니까 Q번째죠. 이 P행에서는 Q번째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Q를 더한 것. 이게 바로 P행 Q열에 위치하는 점이 숫자, 쓰여진 숫자 순서대로 카운트되는 순서입니다. 다음 이제 할 일은 뭐죠? 화살표 순서대로 몇 번째로 걸리냐 이게. 화살표 순서대로. 그러면 화살표 순서대로 봐보세요. 첫 번째 화살표에 1개, 두 번째 화살표에 2개, 세 번째 화살표에 3개의 수가 지나가게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게 PNQL에 위치하는 점이 화살표 순서대로 몇 번째로 카운트가 되는지를 파악하려면은 이 점이 몇 번째 화살표 위에 있는지부터 파악을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요거 좀 계산해 봅시다. PNQL에 위치하는 점이 몇 번째 화살표 위에 있을까? 몇 번째 화살표 있을까? 여러분 이건 패턴을 발견하면 됩니다. 자, 봐보세요. 잘 들어요. 요거 수업 끝나고도 질문을 많이 하더라고. 일행 1열에 위치하는 점이 몇 번째 화살표? 첫 번째 화살표. 일행 2열 또는 2행 1열에 위치하는 점이 두 번째 화살표. 일행 3열, 2행 2열, 3행 1열에 위치하는 점이 세 번째 화살표. 어떤 패턴이? 행수하고 열수를 합친 것에서 1을 뺀 만큼 그 번째의 화살표 위에 있다. 됐죠? 됐습니까? 빨리 끄덕끄덕. 됐어? 그러면은 자 PNQ열이니까 이게 몇 번째 화살표죠? P 플러스 Q 마이너스 1번째 화살표 위에 있습니다. 화살표. P 플러스 Q 마이너스 1번째 화살표 위에 있어. 그러면 이게 P 플러스 Q 마이너스 1번째 화살표만 생각을 했을 때는 몇 번째 점이죠? 당연히 Q번째 점이죠. 어차피 1열, 2열, 3열, 4열 이렇게 가는 거니까. Q번째인데 그러면 그 앞에까지 그 앞에 화살표까지 해서 몇 개의 점을 지나갔는지를 계산해야 되겠죠. 어떻게 됐어요? 첫 번째 화살표에 1개의 점, 두 번째 화살표에 2개의 점, 세 번째 화살표에 3개의 점. 이건 몇 번째 화살표야? P 플러스 Q 마이너스 2번째 화살표니까 자기 자신이 포함된 화살표 그 전까지는 그 전 화살표까지는 몇 개의 점을 거쳐온 거예요? 1부터 P 플러스 Q 마이너스 2까지의 총합 였습니다. 1부터 P 플러스 Q 마이너스 2까지의 총합이니까 2분의 N 플러스 1을 생각하면 되겠죠. 됐죠? 됐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예요? 이게 요 점이 들어있는 화살표 그 직전 화살표까지 지나온 점들의 개수니까 이제 자기 자신이 포함된 이 마지막 화살표에서 몇 번째 점? 몇 번째 점? Q번째 점. 그래서 여기다가 플러스 Q를 한 것이 요 등식이 성립하는 PQ 값을 우리는 찾고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일반적으로 요 등식이 성립해요 안 해요? 일반적으로 성립하지 않단 말이죠. 이게 다르단 말이게. 예? 지금 우리가 여기 괄호 안에 들어있는 1, 2, 3, 4 한 게 뭐예요? 괄호 안에 들어있는 1, 2, 3, 4를 대신해 쓴 게 우변입니다. 이게 화살표 순서대로 PNQL에 위치한 점이 화살표 순서대로 몇 번째냐. 그 다음에 이 좌변에 있는 건 뭐예요? 여기 F5 이퀄 37, F6 이퀄 3 이렇게 우변의 함수 값으로 쓴 것을 여기 좌변에 쓴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쓰여진 순서.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게 일치하지 않는데 여기 보시다시피 일반적으로 일치하지 않는데 이게 같은 경우를 찾고 있는 겁니다. Fn 이퀄 n을 만족시키는 n이니까.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식을 세우면은 이제 문제를 절반 이상 푼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 등식을 만족하는 PQ의 순서상을 찾고자 하는 겁니다. 미지수가 몇 개예요? 2개입니다. PQ 2개. 2차원이니까 2개로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변수를. 그다음에 근데 식은 하나야. 이런 걸 뭐라 그래요? 부정방정식. 부정방정식입니다. 그럼 이 부정방정식, 여러분 항상 부정방정식에서는
조건들을 잘 정리를 해야죠. 일단 당연히 자연수 PQ예요. 자연수 PQ. P행 QL이니까 가로줄로 P번째 줄, 세로줄로 Q번째 줄이니까 PQ 자연수입니다. 자연수인데 뭐 모든 자연수가 다 되는 건 아니고 얼마부터 얼마까지? 당연히 1부터 35까지 35개 줄이니까. 그래서 자, 요 부정방정식의 솔루션을 구하는 상황이 됐어요, 이제. 그리고 이 P 값도 1부터 35까지고 Q 값도 1부터 35까지고 자연수입니다. 자연수. 자연수들이고. 자, 그럼 이제 요 식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PQ의 순서상을 구하고 나면 다 끝나는 것이냐? 근데 여러분 유감스럽게도 그렇지 않은 것이 살짝 복잡한 문제가 하나 끼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식은 여기 좌변식은 쓰여진 순서대로 한 줄 한 줄이 다 35개씩 있으니까 언제나 성립하는 식인데 사실 여기 우변식은 언제나 성립하는 식은 아니에요. 우리가 2분의 n 플러스 1로 여기 식을 썼던 것은 한 개씩 한 개씩 늘었으니까 그런 거야. 화살표 하나하나마다 걸리는 점의 개수가 혹은 수의 개수가 하나씩 늘어나니까 이렇게 했던 거지. 항상 이런가요? 아니잖아요. 여기 커다란 대각선, 그러니까 35번째 요 화살표를 넘어가게 되면 지나가는 점이 하나씩 줄어들어, 하나씩 줄어들어, 하나씩 줄어든다고. 이제 이게 문제입니다. 어떡하지? 원칙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이 지금 이 화살표 순서가 P 플러스 Q 마이너스 1이라고 하잖아요. 화살표 순서가 P 플러스 Q 마이너스 1번째인데 이게 첫 번째 화살표부터 35번째 화살표까지만 이게 유효하다 그 말이죠. 요 식이. 그럼 어떻게? 35번째 화살표 넘어가면은 식을 바꿔야 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어? 연대 들어서 못 가겠어. 근데 방금 얘기가 나왔듯이 대칭성을 고려하면은 어? 대칭성을 고려하면은 36번째 화살표 이후를 따로 식을 세워서 따로 계산할 필요는 없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마치 우리가 첫 번째 수가 답이 되면은 마지막 수도 답이 됨을 직관적으로 파악했던 것처럼 예를 들어서 쓰여진 순서대로 해서 100번째인 자연수가 화살표 순서대로도 100번째더라 라고 한다면은 거꾸로 쓰여진 순서대로 뒤에서 100번째인 것이 화살표 순서대로도 뒤에서 100번째 아니겠냐 그 말이에요. 이제 그 대칭성을 활용하면은 요 대각선까지만 우리가 해를 찾아내도 그 다음 것은 대칭성을 이용해서 풀 수가 있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굳이 이 화살표 순서가 36번째 화살표를 넘어갔을 때 그 이후로 식을 발음이 안 돼. 식을 따로 세울 필요는 없겠다. 대칭성을 고려한다면. 그래서 요 범위 안에서 이 부정방정식 해를 찾자 그런 얘기입니다. 자, 되겠죠? 요 범위 안에서 부정방정식 해를 찾자. 자, 그럼 이제 찾아보는데 그러면 이 등식을 만족하는 PQ의 순서상을 찾아야 되니까 갑시다. 먼저 양변의 Q를 없애겠죠? 양변의 Q를 없애고 그 다음에 지금 이 괄호친 것들이 다 정수니까 분수 형태면 피곤해요. 괜히 피곤해. 그래서 2를 2로 곱해보면은 식이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은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여기 70이 되고 70이 되고 그 다음에 P-1이 있고 아까 Q는 상세 소거시켰고 그리고 우변에 P 플러스 Q-2하고 P 플러스 Q-1하고 곱한 식이 되겠습니다. 됐죠? 요 식하고 요 식 같은 식이에요. 지금 왜? 우리는 해를 구하기 위해서 최대한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면은 괄호친 애들이 다 정수기 때문에 좌변이 70의 배수라면 우변도 70의 배수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70을 소인수 분해하면 어떻게 되죠? 2하고 3하고 5가 아니지. 2하고 5하고 7하고 그렇게 다 하나씩 들어있죠. 그러면은 이 우변에 있는 두 인수 중에서 저것 하나가 2의 배수여야 되고 저것 하나가 5의 배수여야 되고 저것 하나가 7의 배수여야 되고 그렇죠. 되겠죠? 그러니까 부정방정식 문제를 이렇게 포위망을 짜가는 거예요. 부정방정식 문제에 접근하는 일반적인 방법은 포위망을 짜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 70이 보였기 때문에 이 둘 중에 하나가 2의 배수가 들어있어야 되고 5의 배수 들어있어야 되고 7의 배수 들어있어야 된다. 그 얘기를 했는데, 자, 첫 번째 2의 배수는 자동으로 해결됩니다. 보이나요? 이게 연속한 두 정수죠. 연속한 두 정수의 곱이니까 홀짝 아니면 짝홀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짝수가 반드시 들어있습니다. 자, 잠깐. 여러분, 일반적으로 연속한 세 정수의 곱은 어떻게 되나요? 셋 중에 하나가 반드시 3의 배수입니다. 게다가 짝수가 두 개 들어있을 수도 있고 하나 들어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최소한 6의 배수입니다. 즉 3팩의 배수. 같은 방식으로 연속한 네 정수의 곱은 4팩토리얼의 배수. 반드시. 최소한. 5개는 5팩의 배수. 그렇습니다. 하여튼 여기서 연속한 두 정수기 때문에 2의 배수는 자동으로 충족이 되는 것이고, 이제 그러면 무슨 조건만 더 하면 돼요? 5의 배수가 들어있어야 되고 7의 배수가 들어있어야만 합니다. 이 중에 어느 하나가. 그럼 또 이게 우리가 기계가 아니니까 이게 이제 일 차이가 나는 거 아니에요. 일 차이가 나는데 둘 중에 하나가 5의 배수고 또 둘 중에 하나가 7의 배수여야 한다는 조건을 바로 할 수는 없어요. 바로 할 수 없어. 하나하나 해결해 가는 겁니다. 먼저 둘 중에 하나가 7의 배수인 것부터 상황을 나열해 보는 거죠. 7의 배수. 7의 배수는 어떻게 돼? 7, 14, 21, 28 가는데, 예? 여러분 영도 고려를 해야 돼요. 영도. 그 중학교 때는 약수 배수를 자연수 범위만 생각하는데 고등학교 범위는 기본적으로 약수 배수를 정수 범위에서 다룹니다. 응? 다른 말이 없으면 음해정수까지도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이 범위 안에서 생각하잖아요. p 플러스 q 마이너스 1이 1부터 35니까 얘가 1부터 35까지 값이 일단 가능합니다. 근데 얘는 그것보다 1 작으니까 0이 가능해. 0이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0. 0을 고려한다. 그래서 이게 요 값이 0이고 요 값이 1이 되면은 지금 등식이 성립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우변이 0이니까 이 좌변에 70 곱하기 0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p 값이 1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 경우에 자, 여기 써볼까요? 이 경우에 p 값이 1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q 값 나오죠. q 값. 이때 q 값은 얼마겠어요? 지금 p 플러스 q 이식을 생각하나 요식을 생각하나 pq 합은 2가 되잖아요. pq 합은 2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q도 1이 되는 겁니다. 아, 이거 우리 알고 있는 애네. 일행 일렬에 있는 거니까 1이죠. 1. 응? n값이 1이죠. 알고 있는 겁니다. 자, 다음. 이런 부정방식 문제 약배수 관계를 이용해서 이렇게 푸는 겁니다. 다음 가봅시다. 그 다음 둘 중에 하나가 7의 배수가 되는 경우, 이제 둘 중에 하나 7이 되는 경우, 둘 중에 하나 7이 되는 경우는 6, 7이든지 7, 8이든지 얘가 지금 1차이니까 이런 경우들이 있을 텐데 둘 중에 하나가 5의 배수 되는 경우 없죠. 5의 배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솔루션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됐죠?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14가 들어있는 경우 13, 14가 되든지 14, 15가 되든지 15가 되든지 13, 14는 5의 배수 없고 14, 15 이게 5의 배수 들어있네. 되겠죠? 이렇게 쭉 찾아가는 겁니다. 근데 지금 칠판이 부족하니까 되는 것만 씁시다. 14, 15, 14, 15 됩니다. 여기가 14고 여기가 15 이렇게. 그러면 우변이 14 곱하기 15니까 좌변은 70 곱하기 얼마가 돼야 되죠? 14 곱하기 5가 70이니까 여기 3이 남죠. 3. 그래서 p-3이니 p-1이 3이니까 p가 4가 되면 되겠습니다. p가 4. 그러면 PQ 합이 얼마예요? PQ 합이 16이잖아요. 요식을 보내 요식을 보내. PQ 합이 16이니까 Q가 12가 되면 되겠습니다. 즉 사행 12열에 있는 자연수가 쓰여진 순서로나 화살표 순서로나 똑같은 순서가 된다. 그런 뜻이죠. 그러면 이게 사행 12열에 있는 자연수가 얼마인지 계산을 하려면은 어떻게 되죠? 좌변을 이용하든 우변을 이용하든 똑같은 값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찾은 거니까. 그러면 근데 이제 계산이 뭐가 편해? 당연히 좌변이 편하겠죠. 그래서 4행 12열이니까 여기 4가 들어가면 35 곱하기 3은 105. 105에다가 12 더하니까 117 됐습니까? 오해가 된다는 얘기죠. 117. 등식이 성립하는 것을 찾았으니까. 117 이퀄 117 되겠죠. 자, 계속 가봅시다. 그 다음 7의 배수 21. 그러면 20 곱하기 21 되겠죠? 21 곱하기 22는 안 됩니다. 5의 배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20 곱하기 21이면은
70 곱하기 얼마가 돼야 되겠어요? 여기서 10 꺼내고 여기서 7 꺼냈다고 생각하면은 2 곱하기 3이 남겠네요. 6배. 6. 그러면 P는 7이 되는 것이고 P 값이 이 경우에 P 값이 7이 되겠고 PQ 합이 22니까 Q는 15가 되겠네요. 7행 15열에 있는 수. 7행 15열. 그러면 35 곱하기 6 하니까 73 210. 210에다가 15 더하니까 225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 다음 7의 배수 28. 그러면 27, 28 5의 배수 없고 28, 29 5의 배수 없고 됐어. 기분 좋고 없는 게 더 좋네 기분이. 그 다음 7의 배수 35. 35는 다 되겠네요. 34, 35도 되고 35, 36도 되고 35 자체가 5의 배수자 7의 배수니까. 자 근데 우리가 어디까지만 생각하자고 했죠? 커다란 대각선까지 35번째 화살표까지만 생각하자고 했으니까 P 플러스 Q 마이너스 1을 35일 때까지만 생각하자고 했죠. 그래서 요건 생각할 필요가 없겠다. 되죠? 사실은 식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36번째 화살표까지 가게 되면. 그럼 요것만 생각하는데 우변이 34 곱하기 35면은 좌변이 70 곱하기 얼마가 돼야 되죠? 여기서 2배를 하면 되는 거니까 여기서 17이 남겠죠? 17. 그래서 P-1이 17이니까 P는 18이 되겠습니다. 이때 P 값은 18인 경우다. 지금 계산 같이 하고 있죠? 나 혼자 하는 거 아니지? 자, P 값 18 나오고 18이네요. P 값 18 나오고 PQ 합이 36이니까 Q 값도 18이네요. 18, 18. 자, 그래서 PQ가 18, 18이니까 어떻게 되나요? 35 곱하기 17 더하기 18. 여러분 이거 계산해보지 않더라도 이게 바로 뭐예요? 18행 18열이니까 딱 가운데 있는 녀석이었던 겁니다. 우리가 이미 파악했던 613인가요? 요거였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범위 안에 있는 이 부정방정식의 이 PQ의 순서상을 이렇게 찾은 겁니다. 그리고 물론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이제 이 자연수로 우리가 해석을 해줘야 되니까 이 값들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끝난 게 아니고 대칭성을 고려해서 이제 마지막 작업이 남아있죠. 1이 해가 됐기 때문에 또 무엇이 해가 되겠어요? 그 대칭적인 위치에 있는 1225가 해가 되었고 117이 해가 되니까 어떻게 하죠? 대칭적 거꾸로 117번째 위치에 있는 거 이렇게 하면 되죠. 1하고 1225를 더해가지고 그러니까 1하고 1225의 합하고 117과 얼마의 합이 같은지를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1226에서 117을 빼면 되겠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1226에서 117을 빼니까 얼마? 1109 맞나요? 1109 1109 해가 되겠고 또 마찬가지로 225가 해가 되니까 1226에서 이건 계산 간단해. 1226에서 225를 빼니까 1001 1001 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613은 딱 가운데 있는 위치니까 대칭성을 고려해서 계산해 보면 자기전에 또 나오겠죠. 그래서 최종 답은 몇 개? 7개가 되겠다. 됩니다. 1 작은 것부터 1, 117, 225, 613, 1001, 1109, 1225 이렇게 이런 문제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문제 전체를 관통하는 것은 부정방정식은 식을 세우고 나니까 이제 부정방정식이 된 거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뭐 이 문제를 보자마자 부정방정식 문제구나 그걸 파악한 건 아니고 핵심 뭐예요? 그러니까 이걸 복귀하실 때 이런 걸 하시라고. 이 문제를 푸는데 성공하느냐 마느냐 내지는 어느 정도라도 좀 접근을 해내느냐 마느냐 그 갈림길은 어디에 있는 건가요? FA 이퀄 B라고 했을 때 이게 두 가지 순서 쓰여진 순서하고 화살표 순서 이 두 가지 순서가 경합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FN 이퀄 N을 만족시키는 N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 경합하고 있는 두 가지 순서를 식으로 써야 되는 겁니다. 요 식을 쓸 수 있느냐가 핵심이죠. 되겠죠? 이 식을 쓸 수 있느냐. 두 가지 순서 각각. 자,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격자점 순서 매기는 문제를 봤고